안녕하십니까. 전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고 한 20년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입장에서 콩카의 지원사업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평가 시스템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왜 떨어진 거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평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가 의원들이 전문가 맞아? 그게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아니면 평가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악성 루브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F팀이 코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그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잠시 설명하긴 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류가 240개로 했는데 저거는 제가 페이퍼를 받았는데 정보가 약간 잘못됐고요. 27개, 205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과 선정 작품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공정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걸린 거야? 심사위원 누구였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강화된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중분류 체계로 해가지고 205개로 중분류 체계를 해서 전문가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원 사업별로 전문가들이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저 분류로는 지원 사업별로 전문가를 다 분류를 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에서 5일 전에 평가 의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실력 있는 사람들이 3일에서 5일 전에 연락을 받아 그 다음 주 평일날 일정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어떤 바쁘게 움직이신 분은 한 달 일정이 꽉 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고려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평가 심사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평가하신 분들이 유착관계를 낼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국정감사를 받고 나게 되면 코카는 와가지고 또 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르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화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카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저기 평가위원 등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 시스템에서부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론을 가지고 위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고치면 실질적으로 이번 평가 시스템부터도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등록 매뉴얼 부분에 손가락이 있고 수중 부분에 손가락이 있는데 등록 부분에는 커스가 있습니다. 커스가. 이 커스가 있단 말은 이건 눌러봤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등록하는 게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에 등록하도록 열고 그 전문가를 등록한 기간을 정해놔놓고 특별한 기간에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와 코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지점들
있는 겁니다. 코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 업계들은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회원 가입을 합니다.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이 회원 가입만으로 가지고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별로 지원 사업별 전문가를 축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전문가 추가하기, 학력사항 추가하기, 경력사항 추가하기, 자격증 추가하기, 평가 참여 추가하기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에 추가에 대한 중분류입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는 방송 분야인데 드라마 기획, 다큐 기획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분류가 전문가 분류의 가장 큰 분류인 것입니다. 이 분류만 가지고 지원 사업을 분류를 못 해냅니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 다음에 전문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60자 이내의 경력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력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텍스트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넣는단 말은 다음에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이걸 분류하지 않는 한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전문 어떤 분야별로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60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학력사항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평가에 참여한 거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평가 시스템에서 있는 등록 시스템에서 있는 그 실질적인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 지점들에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개선한다면 그 분명히 전문가별로 소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거냐면 지원 사업별로 그러니까 그 각 장르별 지원 사업별 꼭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인덱스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르별 중분류로는 사업별 전문가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애니메이션 파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중분류가 6개인데 기획, 제작, 방송, PD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중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대한 걸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제작 및 활성화 지원의 전문가를 축출하라고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했을 때 이 중분류가 지금 못 찾아냅니다.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편 애니메이션은 단편 그리고 방송용 애니메이션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뉴미디어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기획 안에도 단편 기획이 있고 장편 기획이 있고 TV 시리즈 기획이 있고 뉴미디어 기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분류로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구로는 정확하게 그 전문가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편을 만드는 회사 대표님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단편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있으면 단편 쪽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야? 전문성이 없어라고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보셨던 경력사항이나 전공 자격증 안에다가 별도로 지원 사업별로 인덱스 작업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코카 담당 직원이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자기 장르에 해당한 전문가들의 경력사항을 가지고 그 경력사항에서 이것은 단편에, 이것은 어떤 사업에 뒤에다가 태그를 달아줘야 됩니다. 태그를 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지원 사업별로 다음에 단편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뽑아 하고 축출해 그러면
단편으로 적어놓은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야 정확하게 그쪽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축출이 되는 거지, 그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지금 지원 사업별로 전문가를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은 전문가, 장르 팀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2천 몇백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정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르에서 지금 지원 사업별로 태그할 수 있으니 당신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태그해라. 라고 해가지고 체크업을 전부 다 다시 시키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별로 이렇게 솔팅이 될 수 있다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각 지원 사업별로 전문가 총수를 뽑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27명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3배수가 뽑혀야 되니까. 27명 이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협단체별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없는 분야에 대한 부분에 전문 인력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다시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성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협회와 학계 추천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 위험하느냐면 협회와 학계는 문화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여가부 이런 지역에도 이쪽 부서에도 분명히 협회와 학회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문화부 내에만 있는 협회와 학회를 거기에 대한 인력만 이렇게 추천을 받는다면 바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럼 좋은 의도로 만들어놨지만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타정부 부처 산하의 협회와 학회에도 전문가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르별 팀장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산업계와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지원사업에 관련 경력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등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등록한 내용, 경력과 자격과 학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격증을 하게 했지만 그 사람들 경력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을 돌릴 것도 아닐 거고 2천 몇백 명에 대한 그 부분을 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제시한 올려놓은 그 경력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하느냐면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고 뭐를 그런 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에 참여했다, 어떤 연구에 참여했다, 그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실명과 함께 공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반대할 수 있지만 저는 전문성을 자기가 심사위원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은 자기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공개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인력 풀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산업계, 학계, 유통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유통 전문가라고 이렇게 빨갛게 쳐놔놓고 한 이유는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드리면 유통 전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가진 쪽의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산업계 2명, 학계 2명, 유통가 전문가 2명,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뭐냐면 이 지원 사업의 특징이 산업계나 특징에 따라서 산업계, 학계, 유통 전문가 중에서 1명 정도를 더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평가위원장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앞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평가에 회계사가 들어옵니다. 회계사가 들어오는데 회계사가 왜 들어와서 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 평가 및 심의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드시 투자 자문에 대한 예산 및 정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회계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컨텐츠를 모르는 사람이 컨텐츠를 심사위원 1명으로서 평가를 담당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전체 평가 중에서 한 10% 정도나 아니면 어떤 퍼센테이지를 줘서 그 사람은 재정에 대한 한 몇 점 정도만 할당 그 전문 분야만 평가하게 하는 거고 평가 전후에 지원자의 재정 상태나 심사위원에게 조언해준 정도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평가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공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1차, 2차 평가 심사위원을 분리시키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만악의 악이거든요. 이 평가 시스템을 가장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평가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 실태를 보게 되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연속성입니다. 기존의 작품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건 다음에 확인해 볼 거야. 이 계약은 똑바로 된 거야? 아니 이 작품에서 다음 사업성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PT 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팩트를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1, 2차 평가 전문위원이 분리되면 불가능해집니다. 굉장한 폐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를 잘하는 회사가 선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T를 잘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현혹시킬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을 현혹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형 업체와 빚과 번쩍한 큰 업체가 계약서 하나, 그 다음에 동영상도 빚과 번쩍하게 해가지고 현란하게 음악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버리고 나면 다 현혹되고 그 작품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 것들을 그걸 들여다보고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문성이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인데 여기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2차 평가 2차로 간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작품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30분에서 1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요식회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요식회의에 지나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하루에 8시간을 들여가지고 작품을 전체로 파악하면서 이 작품 모든 것들 그 흐름을 갖다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바로 전날 통보받아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30분 아니면 1시간 안에 작품을 파악하세요. 그랬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파악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현란한 혀를 가진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진 PT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폐단이 있는 이 1, 2차 평가 심사위원을 분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공개 토론해서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사업 목적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걸 과감하게 없애고 1, 2차 평가위원을 같이 뭉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의 전문성과 그리고 사업의 목적성을 더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평가 3일에서 5일 전에 그 심사평가를 오래 하는 것은 이것도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그 해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것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를 정말 구하기 힘든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평가 일정이나 일정과 국내외 행사 겹칠 경우는 전문가 수립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한 달 전에 전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심사 기간 중에 어디를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를 미리 조사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빠질 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해놓게 된다면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예측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들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이 시스템 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요. 뭐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